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존감은 수리가 됩니다의 저자 소운순 소작가입니다. 저는 자존감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변화와 치유가 근원적인 부분에 있다고 보고요. 내면의 자기 치유를 위해서 구체적인 그 방법들이 나와 있는 책을 중심으로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용철 정신과 전문의 저서 감정은 습관이다 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에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고요. 트라우마 치료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감정은 습관이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보고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는 근심,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내가 근심, 걱정 많이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로 하고 사는 그런 것들이 내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내가 옳다. 이런 내가 옳다라고 굉장히 고집스러운 그런 태도를 보이고 그런 나 자신을 고치려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것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저의 이런 부정적인 성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동기도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나의 감정에 속아서 괴로움에 처한 삶을 자초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원리도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된 책입니다. 네,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 책의 그 저자인 박용철 정신과 전문의가 지금 그 전문의 되기 전에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흡연으로 발가락이 썩는 병인 버거시병이라고 있는데요. 이 병으로 발가락을 절단하기 위해서 입원한 환자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환자분이 꼭 담배를 끊겠다고 해놓고는 절단 수술을 한 지 며칠 만에 다시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인 그런 분들도 또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것들이 자신을 그 이분처럼 안 좋게 몰고 가는 행동임을 알지만 그 습관을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 본인한테도 굉장히 괴롭고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일일 텐데요. 저자는 이렇게 습관은 강력하게 자신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학교 바로 앞에 서점이 있었는데요. 그 서점 주인이 알코올 중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반복적으로 입원했다, 퇴원했다, 또 퇴원하고 나시면 또 며칠 있다가 또 술 드시고, 그리고 술 많이 드셔도 또 입원하시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술을 드시는 것을 본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기억에 남는데요. 이처럼 당장 크게 파괴적이지 않아 보이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의 그 친구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늘 집에 혼자 있어야 했는데요. 혼자 집에 들어가면서 엄마가 집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늘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싫고 외롭고 힘들고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혼자 늘 있었던 것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누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늘 그랬었지만 막상 어머니가 집에 계시게 되자 누군가가 함께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이 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집을 나와서 혼자 있는 게 편하다 해서 집을 나와서 자취를 하면서 대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강력한 그런 파괴력을 지닌 그런 그 알코올 중독이나 담배 중독이나 술 중독이나 이런 그 중독인 그런 것 말고도요.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다 보면 그 원하는 함께보다 익숙한 혼자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익숙한 감정을 유지하려는 뇌의 속임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뇌의 원리는 이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이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소에 유지했던 익숙한 상태를 필사적으로 계속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익숙함들이 바로 습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것만으로도 뇌 안에서 이것이 표준으로 자리 잡힌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화를 푸는 방식의 일관성, 심심할 때 하는 행동, 항상 하는 잠버릇, 그 다음에 일 처리 방법. 이렇게 한번 뿌리 박힌 습관은 여간해서는 바뀌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런 그런 습관들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감정과 정도가 점점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감정에 습관이 들어있으면 불안을 유발하는 일에 더 신경이 쓰이고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되면 실제보다 훨씬 큰 걱정과 불안을 느낀다고 하고요. 반대로 행복한 감정도 습관이 들어있으면 기분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뇌는 훨씬 큰 관심을 보이고 그 느낌을 확대해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는 행복한 감정이든 불쾌한 감정이든 익숙한 감정을 느낄 때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짜증내는 사람은 항상 짜증내고 근심 걱정 많은 사람은 늘 근심 걱정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늘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익숙했던 감정을 느껴야 안정감을 느끼니까 계속 걱정하고 계속 짜증내고 계속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지를 못하는 그런 마치 늪과 같이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정 중독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중독되어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뭐 술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이렇게 중독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법만 다른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감정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꼭 이렇게 중독된 부분이, 그것이 약하든 강하든 중독된 부분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감정적으로 힘들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감정상의 부정적을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치유하고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습관을 긍정적인 습관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를 상상 노출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요 상상 노출법은요, 그 근거가 하와이젠과 크노세이의 연구에서요, 피아노 치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피아노를 치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하고요. 미국의 나키아 고든 박사의 연구에서는요, 단지 웃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정이 긍정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실제로 웃을 때처럼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뇌는 거짓말과 참말을 구별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상상을 통해서 새로운 감정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데, 이렇게 하는 것을 상상 노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제 단계별로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상상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하나를 소개를 하면요, 아이에게 과도하게 화내는 사람의 경우에 요 상상 노출 그 단계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1단계, 아이가 외출했다 돌아와서 씻지 않으려고 떼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는요, 숙제를 도와주는데 집중을 안 하고 막 산만하게 딴짓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는 식사 시간에 반찬 투정을 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동생과 싸우면서 엄마가 안 보면 몰래 막 동생을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화를 내게 하는 그 4단계를, 더 심한 단계를 4단계로 이렇게 정해 놓고요. 이제 그것을 그 상황 속에 내가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상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그 아이가 외출했다 돌아와서 씻지 않으려고 떼를 쓸 때, 예를 들면 엄마가 맛있는 간식 해줄 테니 얼른 씻고 오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화내지 않고 반응하는 것을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여러 번 상상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씻지 않고 떼쓰려고 할 때 이렇게 반응을 해보고, 이렇게 상상하고 반응을 해보고, 이렇게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조금 되면 그 다음에 2단계로 숙제를 도와주는데 집중을 안 하고 산만하게 딴짓할 때, 엄마랑 같이 산책하면서 숙제 어떻게 할지 계획해 볼까, 이렇게 화내지 않고 또 반응해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미리 어떻게 화내지 않을까를 구상해서 상상하고 또 실천해 보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어려운 정도의 그 단계를 자꾸 높여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 연습이 상상해서 잘 되면 실제로도 그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습관을 수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습관을 수정하는 이제 방법은요.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입니다. 잘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잘못된 감정 표출 직전에는요. 잘못된 생각이 지나간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부끄러움을 느끼기 전에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식을 하지는 못하기 예, 의식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습관 앞에는 반드시 생각 습관이 지나간대요. 그 생각을 수정하여 주어서 감정 습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발생되면 바로 적으면서 어떤 느낌인지를 보고 그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평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느낀 감정이 불안이나 자책감이라면 당시 지나간 생각이 난 무능해. 아무리 해도 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지나갔기 때문에 불안이나 자책감이 그 감정이 표출된 것인데요. 이렇게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되짚어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생각이 지나갔는지를 유추해보고 감정 노트를 계속 적고 읽어보고 평가해보고 하면서 감정과 생각을 분리를 하고요. 상상 노출법으로 생각과 감정을 바꾸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상 노출법, 생각 수정법 이렇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 수정법은요, 저의 자존감은 수리가 됩니다라는 책에서는요, 그 감정 알아차림 일기라고 있는데요. 그것과 거의 뭐 비슷한 방법인데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댓글을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